일단 내가 처음에는 아파이브식으로 여러 가지를 나열해 줄 거예요. 알겠죠? 해주고 그래 그걸 싹 갈아엎은 다음에 내적 문제 다루는 방법은 따로 언급을 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적의 정의부터 출발할 거고요. 오래돼서 잊어먹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가장 쉬운 것도 좀 일부 들어갈 거예요. 자, 원점이고 자 A, B라고 하시면 둘이 벌어진 건 세타라고 하죠. 그리고 이걸 A 벡터라고 놓고 이걸 B 벡터라고 이름을 네이밍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나면은 그러면 내적의 정의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쓰죠. A와 B의 내적을 곱셈 표시를 하죠. 그리고 크기끼리 하고 값을 개입을 시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내적의 정의라고 보통 외우고 있고요. 당연히 이거는 필수적인 거죠. 이걸 까먹었다는 거는 거의 구구단 까먹은 똑같은 거야. 알겠죠? 자, 이건데 자, 식 자체가 정의이긴 합니다. 근데 그럼 진짜 정의는 뭘까요? 말로 할 수 있는 정의. 내적의 실제 정의는 뭘까요? 대체 내적은 저 식은 알겠는데 진짜 내적의 의미는 뭘까요? 이거야. 두 벡터가 있잖아요. 두 벡터가. 벡터 둘이 있죠? 두 벡터의 방향. 방향이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나타내는 정도예요. 알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벡터 두 개가 있는데 둘의 방향이 어느 정도로 가깝냐, 뭐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느냐,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걸 나타낸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스칼라 양이기 때문에 답이 나온다는 거, 답이 저게 계산값이 나온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자, 일단 저 식은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 자,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좀 논해 볼 건데 이런 겁니다. 자, 여기가 B 벡터. 자,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면 이 벡터를 위에서 아래로 정상을 시켜요. 수직으로 떨궈요. 떨구는 순간 정사형된 길이가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B 벡터의 크기에다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맞아요? 자,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원래 이 두 개의 벡터에 대한 내적을 바라보는데 벡터의 내적을 표현하는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저 내적을 일반적으로 당연히 의식적으로 생각하죠. A의 크기, B의 크기, 코사인 세타. 이게 3항의 요소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정사형 코스, 즉 B 코사인 세타를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럼 세 요소가 아니라 두 요소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계산이 훨씬 간편해진다. 라는 거죠. 저 말은 이제 문제에서 어떤 요소들이 딱딱 하나하나 따로따로 구해지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관계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정사형 관계도를.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저 정사형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요구하거나 유도하는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즉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낸 건데 푸는 내가 저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출제자가 요구한 어마어마한 어떤 코스를 잘 비껴서 원래 이렇게 타고 와야 되는데 한 방에 퓨 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풀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발견되면 굉장히 심플해져요. 문제가 간단해지고요. 알겠죠? 그런데 이거만 있겠냐? 이것도 있는 거죠. 반대각에도 있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떨굴 수도 있죠. 당연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A 벡터니까 이게 자연동으로 A 벡터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보는 거죠.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인데 B 벡터가 아니라 A 벡터의 코사인 세타를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정사형으로 본다. 그리고 쌤 경험상, 내 경험상 이쪽 계열 문제 중에서는 이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순차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그쵸?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둘은 붙어 있으니까 보기 편하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문제 안에 있는 정사형은 A 코사인 세타인데 그게 인식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야.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알겠죠? 유념하시고요. 자, 그 다음 가장 기본적인 거 먼저 하나 합니다. 자, 삼각형 보이니까 뭐가 보일까요? 자, 저 벡터의 계산법이죠. 너무 당연한 건데, 그쵸?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우리는 이 벡터에서 이런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거를 주로 뭐라고 하냐면 경유지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아니 A에서 B를 거쳐 C까지 갔는데 그게 A에서 C까지 간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최단 거리로 가는 것과 둘러 가는 것과 그런 차이가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기서 잠깐 쭉 가면 되는데 벡터의 특징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도 똑같다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내가 경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직선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와서 최단거리 와도 되는데 어딜 둘러서 오는 개념인데, 자, 이제 우리가 이 덧셈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뺄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뺄셈을. 기본적으로 뺄셈을 할 때는 AB 벡터에서 만약에 AC 벡터를 뺀다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CB가 됩니다. CB. 이걸 가지고 또 막 외우게 하죠, 막 다들. 여기가 경유지야. 이제 경유지고 C에서 B로 앞에가 똑같은 경유지니까 거꾸로 빼라. C에서 B. 이렇게 많이들 뭐 외우게 하는데 뭐 그건 뭐 나름 알아서들 외우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역방향입니다. 역방향. CB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는 거죠. 자, 얘를 뺄셈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니? 뺄셈으로.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질문지에 또는 그림에 A가 있다면 A를 활용해도 되지만 꼭 그거여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지만 역으로 가면 꼭 이걸 A를 꼭 껴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형태는 어떻다? 이렇게 생긴 거야. 앞에가 똑같은 거야. 대신에 반대로 써야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리는 뭐가 와도 돼요. 이 자리는 같은 것만 유지가 된다면 어떤 문자가 와도 됩니다. 어떤 점이든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저걸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벡터 하나를 가볍게 AB 벡터 이게 딱 줬단 말이야. AB 벡터 딱 줬는데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 이런 거죠. 뭐 이거 가지고 뭘 풀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요리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이걸 묶여져 있는 A하고 B를 붙여놓은 놈 갖고는 안 되니까 저걸 내가 풀 수 있는 어떤 다른 형태로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문제 안에서. 그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렇게 보니까 5가 있네. 원점 5가 있어. 그럼 난 5B 이렇게 한다. 5B 마이너스 5A. 그럼 여기서 갑자기 이건 이제 지워지고 얘만 보고 A 벡터, 5B 벡터 이렇게 따로따로 보기 시작하면 뭐가 또 보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연하게도 덧셈으로도 당연히 되죠. 덧셈도 당연히 되죠. 왜? 저 위에 개념 생각해봐. CB 벡터래. CB 벡터야. 근데 문제 여기 A가 있네. 이거 둘러가면 되지. 경유하면 되잖아. 있잖아.
얼마든지. 그러니까 하나를 줬을 때 그 하나로 풀릴 개념이 아니라면, 즉 평행이동시키거나 해서 될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건 얘를 다른 벡터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야. 그럼 덧셈 아니 뺄셈이거든요. 알겠죠? 그 중에 내가 이제 뺄셈을 얘기한 거고요. 알겠죠? 이게 자주 쓰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분의 성분. 성분은 이제 이런 거죠. A 벡터, 이건 좌표 평면일 때 주로 쓰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좌표 평면이 없을 때에도 잘 안 풀리면 좌표를 만들죠. 그죠? 그런 거 잘 아시죠? 자, 여기서의 내적은 성분끼리의 곱이 되겠습니다. X좌표는 X좌표끼리, Y좌표는 Y좌표끼리 하면 되는 거죠. 심플하죠? 자, 저 내적이 똑같은 내적 같지만 여기에 있는 내적 공식과 여기에 있는 내적 공식의 차이가 뭐겠어요? 큰 차이가 있어요. 뭐야? 세타의 유무예요. 즉 여기는 각도가 아예 개입을 하지 않아요. 그냥 좌표만 가져가는 거죠. 저건 각도가 필수적이잖아요. 그 차이, 크기 뭐 이런 게 상관없어요. 각도가 있냐 없냐의 차이도 큽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사용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으면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각도가 아무 쓸모가 없는 문제라면 이쪽으로 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좌표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지정된 위치가 있다 보니 그 자신들의 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저것과 이것의 공통적인 사항들 따로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게 있어요. 자, 저식을 변형을 합니다. 각만 따로 부각시키는 거죠. 코사인 세타만. 실제로 여기서 단독으로 저쪽 파트에서 코사인 세타를 필요로 하는 문제도 있어요. 따로 알면 더 좋아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이걸 만약 성분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면 이걸로 하면 되겠죠. 여기는 크기니까. 그다음에 여기는 그대로 성분 쓰시면 돼요. 이것과 같은 거죠. 알겠죠? 좌표에서는 이걸 쓰는 거고 좌표가 아닌 경우는 그냥 여기서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 단독으로 또 쓰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되죠. 기본적인 사항들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이것이 중요한데 자, 일단 수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어떤 두 벡터가 수직이에요 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 두 벡터의 내적이 얼마? 0이다 라는 건데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들은 대부분 조건을 내적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줘요. 왜냐하면 이렇게 줘야만 학생 스스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줘버리면 이미 수직 끝, 더 모를 것도 찾을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또 기출된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림상으로는. 근데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어쩌고저쩌고 써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 써 있냐면 이런 게 써 있는 거죠. OA 벡터랑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내적이 0이라고 써 있는 거야. 갑자기. 벡터 문제가 아니야. 그냥 문제 안에 표현된 한두 가지의 벡터 표현법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건에 있는 거야. 그래? 이걸 보고 뭘 찾아야 돼? 이게 수직이구나. 그래. 그러면 뭐가 생겨? 원이 생겨. 또 원이야. 지름, 원. 오케이? 이게 원이 또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역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평행. 자, 두 벡터가 평행하다. 그러면 내적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코사인 세타가 없어졌죠? 다른 건 없어요. 이거는 이건 거죠.
벡터의 평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A 벡터와 B 벡터가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방향이 완전히 일치하다. 진짜 평행인 거예요. 이러면 세타가 0인 거죠. 세타가 0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 된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것도 평행이다. 그렇죠. 정반대입니다. 이렇게 가도 평행이에요. 이것도 평행인 거예요. 단 각도가 180도짜리 평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에서 그래도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거는 뭐 따로 외울 건 없어요. 다만 얘도 평행이다. 이런 것들을 잊지 마시라는 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기본사항들을 내가 쭉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내적을 따로 처리하겠습니다. 됐죠? 이거는? 뭐 특별히 설명할 거 없죠? 지울게요. 자, 좀 전에 했던 것들이 반복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알겠죠? 다만 해석 방법이 좀 달라요. 자,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좀 작게 보면 한 개 정도 더 있고. 자, 볼게요. 제목을 깔아볼까요? 자, 당연히 좀 전에 했던 것부터 출발해요. 성분 중에서 다시 한번 쓸게요, 지금. 결과만 쓰겠습니다. 자, 이건데, 자, 내적 문제의 패턴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식 있잖아요. 요거. 보통 뭐 다 쉽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벡터를 사용하는 문제를 냈는데 누가 봐도 기하 파트에서 낸 거예요.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 사실 알고 보니 이게 끝이더라 하는 문제 많아요. 벡터다 했는데 요 계산 끝내고 나면 더 이상 벡터가 없어. 끝이야. 더 이상 기하가 아니야 이제. 알겠죠? 대수적 해결의 시작이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거 할 줄 아니? 이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여러분을 초하수로 보는 거야. 알겠죠? 너 초점 구할 줄 알아? 점수 줄게. 2점 3점 알겠냐? 실제로 그래서 채점 기준들을 보면 벡터를 이렇게 내놓고 여기까지 식만 딱 썼잖아요. 점수가 확 줘요. 점수 확 줍니다. 자,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문제가 되게 유형이 많아요. 이게 116번 보세요. 지금 오늘 풀지는 않고 이 문제 과제로 드릴 거예요. 116번 보시면 24년도 한양대, 24년도 한양대야. 게다가 O2야, O2. 제일 센 과들. 자, 타원 2개 줬고요. 그다음 점Q 뭐 서로 y는 x의 대칭이라고 줬죠. a점, b점 줬어요. 그리고 나서 AP 벡터와 BQ 벡터의 내적이고요. 그리고 최대값인데 내적 질문은 제일 많은 질문이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예요. 아니 둘 다 요구하는 건지. 어쨌든 최대 최소인데 자 봐. 그럼 AP, BQ인데 A점 있고 B점 있으니까 P점, Q점 필요하잖아. 그러면 내가 P점, Q점이 없잖아? 근데 저쪽 타원이 있대. 그럼 이거는 상황이 두 타원이 마이너스 대칭이라 대충 이런 느낌인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한 점을 내가 잡았어. Q는 뭐 있어? 이거지 뭐. 마이너스 대칭이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PQ를 다 정했네? 그럼 거기에 AP 계산하고 PQ 계산하고 아주 PQ는 BQ죠. 해서 저걸 써 이제 성분 계산법 쓰는 거야. 그럼 식이 하나 딱 나오겠죠. 내가 AB를 썼으니까 AB에 관한 식이 하나 나오겠네. 그죠? 그 AB에 관한 식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돼. 끝났어 이제. 벡터는 끝난 거야. 끝났고 식만 남은 거야. 근데 그러면 우리가 무슨 A랑 B가 막 섞여 있는 식 하나를 받았는데 이걸 최대값 이래버리니까 보통 뭘 해야 되겠어요? 일단 문자통일 들어가야죠. 문자통일. A로 몰든 B로 몰든.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돼? 미분 때려야지. 미분 때리는 거야. 미분이 아니라 더 이상 벡터가 아니야. 기하가 아니라니까요. 여기 타원 막 나와있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끝이야 그것도. 이해되냐? 그래서 그 식을 잡아내잖아.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15점짜리 문제거든요. 이게 15점이에요. 자, 이 15점짜리 문제인데 내가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여기서 대수적 계산, 즉 미분을 할 수 있는 단계 정도의 식을 만들어내면 한 두세 줄이면 되거든요. 몇 점 줬을 것 같아요? 15점인데 몇 점 줬게요? 실제로 10점. 10점이야. 이거 잡아놓고 그 다음 그냥 미분이다 이거지. 야 니네 미분 잘하잖아. 5점. 알겠어? 얼마나 우리를 어수룩하게 보면 어? 그렇게 되는 거야 진짜로요. 좀 많이 과하게 많이 주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수적인 해결이 시작되는 지점이야. 저기. 알겠냐? 됐죠? 그러니까 우습게 보지 말라고 이거를. 자, 두 번째는 아까 했던 거는 정사형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정사형은 아까 했던 그림은 안 그리겠습니다. 자,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접을 하면은 A와 B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 부분으로 잡을게요. 이걸 정사형이라고 우리가 눈치를 챘다면, 문제에서 눈치하고 했다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면 정사형이 되니까 두 덩어리가 생기거든요. 지금부터 설명은 다 최대나 최소를 구하는 걸로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건데, 일단 보통 이 정도 되면 A 벡터는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 그러면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뒤쪽이 될 건데, 그러면 자 이건데 얘가 최대 최소, 이거의 최대 최소를 만약 구하려면, 최대점은 최소를 구하려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변하지 않는 상수 같은 거 빨리 치우고 변하는 것만 따지는 거라서 이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외운다는 게 아니라 얘가 될 수 있어. 최대 최소를 결정짓는 요인이 A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코사인 세타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통째로 가. 구조적으로.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 이제 구조가 돼. 식이 아니고 구조 형태가 돼. 이제 풀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 정사형 관계 알아냈어. 근데 문제가 최대 최소야. 근데 뭘 가지고 저 최대 최소를 결정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올 건데, 그때 꼭 각도만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벡터 B의 크기를 결정하는 데에도 문제 안에 어떤 변수로 표현되는 식들이 있어서 식으로 표현됐을 수도 있거든요. 저게 고정되지 않고. 그렇다면 오히려 코사인 세타가 얘일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얘만 가지고 조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하고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패턴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빨리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자, 고정 벡터 플러스 가변 벡터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건데, 이런 거예요. 우리 문제 풀다 보면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벡터가 두 개가 뚝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림상에서 도형이랑 막 원도 있고 폼수 막 잔뜩 있는데 여기 뚝뚝뚝뚝 떨어져 있는 걔네들 갖고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야. 이걸 내가 일단 AB 벡터로 놓고 CD 벡터 놓을게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제일 많은 케이스가 뭐냐면 요 A가 고정점이에요. 고정점. 점이 픽스돼 있다고. 어떤 뭐 도형의 꼭지점이라든가 이런 거. 알겠죠? 요것도 고정. 그럼 이거 고정된 거니까 어떤 성분이 돼버려요. 보통 보면. 자, 여기도 고정. 인데 얘만 한 점만 움직이는 거죠. 얘만 변해요. 얘만 동점이야.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제일 흔해. 제일 흔하고 여기서 조금 더 까다로운 버전을 만들면 B도 동점으로. 즉 동점 두 개거든요. 막 움직이는 거야.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알겠죠? 하나 움직여도 미치겠는데.
이런 케이스일 겁니다. 자, 이런 케이스일 때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이걸 보통 하게 되면 질문을 이걸 주거든요. AB 벡터와 CD 벡터의 내적의 최대값 뭐 이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질문을 이걸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대체로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당연한 걸 먼저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먼저 생각한단 말이야. 생각을 했는데 자 봐. 지금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AB는 고정된 거니까 이건 고정이야. AB는 고정이 맞아. 근데 CD는 고정이 안 돼 있어요. 크기조차도. 왜? 자 봐봐. 우리가 한 벡터가 있어서 한 점을 고정시켜놨어요. 이거 픽스 시켜놨어. 오케이? 얘만 움직여. 그럼 뭐가 되지? 얘가 크기가 안 변하고 움직이면 뭐가 돼? 원이지 원. 그럼 원이지. 예를 들면 뭐 벡터 CD가 뭐 1 이렇게 되면 원이지. 크기가 1이니까 방향은 안 정해져 있는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주면은 이것도 고정이야. CD도 크기가 고정되니까. 그런데 얘가 2위로 움직여. 원위로 움직여. 점디가 원위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가까워졌다 멀었다 가까워졌다 멀었다. 즉 길이가 크기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거야. 그렇게 주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은 상황이 좀 황당해지는 거지. 이거만 고정이 이거 가변이 된 거지. 이 가변이야. 얘도 가변이야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5% 이제 저걸로 최대를 구하라 최소를 구하라 했는데 둘이 같이 움직이는데 선분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지고 세타 값이 커지거나 작아지고 그 어떤 순간에 최대가 되는 어떤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둘이 곱해질 거니까. 그걸 찾기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문제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 풀기가 매우 어렵다. 이제 어려워진 거지. 저기서 해결되면 다행이고 문제에 따라서는 쉬운 것도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는 거야. 저거를 할 일을 찾아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이거죠. 자, 여기다 쓸게요. 자, A, B 저런 거 시도를 해보는 거야. 시도해보고 시도해봤는데 안 돼. 안 돼. 아, 저걸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다른 방법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고정된 거 말고 변하는 쪽을 건드려야 돼. 알겠죠? 자, 지금은 A, B가 고정이야. CD를 바꿔요. CD를 바꿔. 뒷점이 움직이니까 뭘로 바꾸냐면 이런 식으로 바꿔.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저 X라는 점이 있는데 저 점은 통상적인 고정점을 찾아야 돼. 고정점. 문제 아니야. 아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럼 얘가 뭐 이렇게 움직였지? 얘가 막 움직여. 막 움직인다 쳐. 이 경우 가까운 데가 이런 데 있어. 원식 중심 이런 거. 아까 한번 얘기했던 경유지. 다이렉트로 가는 거 못 푸니까 경유지를 만들어. 이런 가까운 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 있는 다른 점이어도 돼. 필요하면 찾으면 돼. 알겠어요? 보통 가까운 데 먼저 찾아보시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결과물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개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자, 반드시 거쳐갈 곳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알겠죠? 경유지라고 합시다. 경유지는 무조건 있어요. 그림이 나와 있는 문제라면. 다만 그 경유지가 올바른 경유지인가는 논외야. 잘못 선택하면 망할 수 있어. 엄청 복잡하게 될 수 있죠. 알겠죠? 하지만 대부분 있어요.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죠? 잘 안 보인다. 내 눈에 잘 안 보여. 안 보이면 경유지가 안 보이면이야. 안 보이면 뭐 하면 되냐면 저 CD를 선분으로 봐. 선분으로 보는 거야. 선분으로. 그냥 선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쟤를 한 변으로 가는 삼각형을 찾아. 여러 가지 방법 얘기해 주는 거야. 경유지를 찾으면 이게 제일 좋아. 근데 그래도 안 보여. 진짜 안 보인다 그러면 CD를 한 변으로 갖는 삼각형을 찾아요. 알겠죠? 삼각형을 찾는데 그렇다고 예쁘게 삼각형이 딱 있겠냐?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로 뭐 해? 만들기. 주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걸 한 변으로 볼 거면 점 하나만 더 있으면 되잖아요. 야, 이 점을 문제 안에 있는 또 다른 동점이 있는데 그걸 선택하는 미친놈은 없겠죠. 아, 이거 동점 때문에 힘들어 죽겠 또 동점을 선택하냐고? 말이 안 되지. 고정된 어떤 점을 찾아야겠지. 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현재 이 두 개 지금 분리가 됐잖아요. 분리가 되는데 이 중에 하나는 고정 벡터고요. 하나는 가변 벡터예요. 알겠죠? 지금은 내가 여기서는 이걸로 할게요. 이걸 고정, 이걸 가변으로 할 겁니다. 상황이. 자, 그래서 설명을 이어가자면 자, 얘가 고정 벡터이면 고정 벡터라는 것은 사실은 이미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 가능한 상태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놈만 남는 거죠. A, B, X, D죠. 얘가 남은 거고요. 자, 어떤 상황이냐? 해봤는데 일반적인 내적 계산법에 해봤는데 도무지 모르겠어. 안 찾아져. 난 상황을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형을 해보자. 변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변했는데 이거 계산할 수 있겠어 하면 보통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남는 거죠. 요게 남는 거야. 원래 질문 이거였는데 나는 이제 이걸로 바뀐 거야, 질문이요. 알겠냐? 그러면 이제 뭐 합니까? 다시 새 출발이죠. 다시 또 해. 뭘로? 원래 내적 공식을 가는 거야, 또. 또 가는 거죠, 또. 다시 가. 원점 돌아가는 거죠. 가서 이제 이걸로 해보는 거죠, 또. 또 안 돼? 또 안 돼? 또 돌아야지. 그럼 또 돌아야지. 그 정도까지는 안 주지만. 알겠죠? 이렇게 가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내가 이렇게 바꿔놓았잖아요. 자, 보세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잘 봐요. 여기서 출발해서 안 됐잖아요. 고정인데 가변해서 안 된 거 아니에요? 자, 일로 오면요. A, B는 아까부터 있었어요. 고정이야. 자, 이제 뭐가 바뀌었을까요? 아까 이 그림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런 코스로 오면 XD는 뭐가 되나요? 반지름. 이니까 어떻게 됐죠? 이게 고정이 됐죠. 고정이 바뀌었잖아. 고정, 가변이 아니에요. 고정이 생긴 거예요. 이제 얘만 가변이 된 거지, 얘만. 하나가 남았잖아. 아까 저건 두 개 갖춤지가 안 됐는데 이제 한 놈만 남았으니까 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다니까요. 복잡하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야. 알겠니? 물론 모든 문제가 이 방식으로 다 풀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풀리는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 중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방식을 이런 걸 생각을 그냥 무작정 막 하는 게 아니라 저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제 풀 때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알겠냐? 자, 그리고 이제 이거에다가 추가를 하나 할 건 당연히 뭐가 있냐면 이 전체 내용이 추가야. 시점 이동이에요. 시점 이동. 시점 이동은 다른 표현으로는 당연히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잘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이거 잘하는 애들한테는 이런 논리들이 별 의미가 없어요. 막 지가 혼자서 알아서 막 옮기고 붙이고 막 하면 쉽게 막 풀리는 게 많아요. 그걸 못해서 우리가 자꾸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나는 잘하는데 잘하는 애들이 그걸 잘해. 벡터를 잘하는 애들. 요렇게 갔다 오면 요렇게 갔다 오면 그럼 상황이 보이는 거야. 어떤 애들 그게 죽어도 안 되는 거고. 시점 이동이라는 건 당연하게 시점이에요. 시종이에요. 얘를 움직이는 거야. 얘가 움직이면 이제 가변이야. 얘를 움직이면 안 돼. 얘를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시점을 이동시킨다는 건데 왜 평행이 왜 써놨냐면 얘만 움직이냐 그게 아니고 같이 통째로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에 A라는 점이 있었어. 근데 저쪽에 보니까 PQ가 있어. 이거 이대로 옮길 수 있겠다. 이렇게 평행이 아니네요. 자, 옮길 수 있겠다. 그럼 A, B를 이렇게 옮겼다 이거지. 시점을 이동해서 어딘가 일치시키는 거야. 각도가 보이는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하는 게 연습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 내적이 없으면 어떡할까? 문제 자체에 내적이 없어. 질문도 내적이 아니요. 제일 흔한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 뭐 이런 거에 최대값? 뭐 이딴 식으로 묻는 거. 근데 이건 내가 쉬운 거 잘해준 거야. 지금 한 시점이 같잖아요. 5A, 5 피는 거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잘 안 보이는 거죠. 뭐 해야 될까요? 제곱. 여기 제곱이야. 이거는 무조건 제곱이 아니야.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무조건 제곱이 아니라 구조를 따져봤어. 시점 이동 이런 걸 먼저 해봐야 돼. 사실은 이런 걸 먼저 해서 옮기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나 내가 그걸 뭐 체크해 보고 안 되네. 그럼 테크닉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 그때 이걸 제곱을 하는 거예요.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조금만 더 합시다. 자, 어때? 여기서 내적 등장. 여기 내적 등장하지. 자,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서 출발. 많은 생각을 해야지. 내적이 나왔으니까. 현실적 이제 내적이 나왔으니까.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요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어요. 요 스타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는 용인데 이런 거. 아예 제곱이 돼 있어. 이것도 원래 제곱돼 있는 것도 있어. 야, 제곱을 해놨는데 최대값. 어떡하지? 전개해 이걸? 이걸 전개하냐?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문자를 다 다르게 줬거든요. 이거는 거의 미친 문제고요. 말이 안 되고요. 대부분 다 문자가 다 중복돼 있어요. 중복돼 있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곱을 신경 쓰지 마요. 따로따로 보셔야 돼. 얘 따로 보고 얘 따로 보는 거야. 얘를 따로따로 본다고. 그러니까 아예 별도의 벡터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냥 벡터 두 개가 따로 있는 거야. 얘처럼. 이렇게 두 개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 안에서 구조적으로 시점 이동이랑 뭐 평 이동 같은 걸 해서 요거를 예쁘게 덧셈이 아니라 하나의 벡터로. 무슨 말이겠죠? 이를테면 뭐 이런 방식 했더니 뭐 x, y 벡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면 얘도 마찬가지. 이것도 똑같이 뭐 PQ 벡터로 만들 수 있다면 이렇게 되면 예뻐졌죠 이제. 이렇게 되면 벡터 하나 덧셈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땐 제곱할 수 있죠. 그땐 제곱할 수 있어요. 또 그런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더 줄일 수 있어요. 얘랑 얘로 바꿔놨더니 이 둘의 관계가 보이네? 그럼 또 다른 하나의 벡터가 될 수도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최후의 방법. 각자 제곱. 이걸 얘처럼 보는 거야. 하나씩 보는 거죠. 각자 제곱을 해서 알겠죠? 각자 제곱을 해서 관계성을 찾는 거야. 이건 최후의 방법이야. 알겠죠? 보통은 구조를 따져야 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최후의 방법은 각자 제곱이에요.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될 때. 야,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돌아버리겠네. 막 이럴 때. 진짜 나에겐 어떠한 방법이 없어. 그러면 마지막에는 사실은 이게 틀린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도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제곱해보는 거야. 돼. 그런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추후에는 2제곱이 아니고 각자 제곱. 알겠죠? 이건 마지막에 쓰세요. 이거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위험해요. 왜냐하면 여기 내적 두 개가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일이 엄청 커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끝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살짝 달라. 이거 단독 줬으니까 제곱해서 내적을 만들어서 쓰는 게 편할 때가 많은데 이거는 함부로 썼다면 큰일 나요. 알겠죠? 세우의 방법. 이해됐어 이제? 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하시면 그래도 됐지는 않지 않을까요? 하는 쌤 바람입니다. 알겠죠? 질문!